네. 굉장히 유명한 보도로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난해 총선 때 네. 뉴스타파에서 나경원 후보의 딸이 대입을 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 네. 부정이 있었다라는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나경원 당시 후보가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 1심 결과가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1심 결과? 네. 그래서 1심 결과는 지난 8일에 선고가 됐는데 네. 이거를 보도했던 뉴스타파 황 기자는 무죄 네. 선고를 받았고요. 와, 엄청 늦게 나왔네요, 판결도. 그러네요.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건가 1심인데 싶기도 한데 아무튼 네. 뭐 지금 나왔습니다. 보도 내용에 대해서 진위를 가리지는 않았어요, 명확하게 재판부가. 근데 다만 언급을 한 것 중에 황 기자가 보도한 내용 중에 나경원 의원 딸이 면접에서 우리 엄마가 나경원이다 라고 말했던 건 사실로 인정이 됐고요. 네네. 또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하지 않아서 면접이 지연됐던 점 뭐 등등 이게 핵심적인 팩트는 다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재판부는 황 기자가 보도한 내용의 주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네. 부정 입학 등의 표현은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은 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 엄마가 나경원이야. 그리고 나경원의 딸이 뭐 여러 가지 준비 안 해가지고 원래대로랐으면 그게 면접에서 탈락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가져오느냐고 면접 시간이 더 늘어났다. 뭐 그렇죠. 요 정도가 사실이면은 그 나머지 뭐 부정 입학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해석이나 뭐 이런 여지 아닐까요? 네. 그 핵심적인 팩트는 사실 그거였어요. 이 면접관들이 나경원 의원인 걸 알고 있었나 없었나가 되게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그렇죠.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재판부의 두 번째 판단이 또 흥미로운 게 황 기자는 보도 이전에 취재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네. 피해자들에게 서면 질의를 하는 등 반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그 의혹이 있다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현장 취재를 했느냐, 네. 그리고 반론을 들으려고 했느냐, 이 두 가지 모두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었고 네. 현장 취재도 했었고 반론까지 들으려고 했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결론을 좀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때 나경원 의원 측이 반론을 했었나요, 뉴스타파에? 서면 질의를 보내요. 대답을 안 해요. 대답 안 했어요. 유세 현장에 찾아가거든요. 네. 물어요. 막 이게 뭐 이거 부정 입학 아니냐. 그리고 이후에 이 교수가 어디로 임명됐는데 특혜 아니냐. 네.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그래요? MBC를 봤는데도 답변을 하지 않고 차를 답변할 타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가버리죠. 불구하고 본인이 안 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인정이 된 거고 그 다음으로 또 재판부가 봤던 게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 관계자들은 공인이다. 그리고 대입 관련한 부분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사안이다. 그러니까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을 보도하는 경우 언론 자유의 제한이 완화돼야 하고 네. 공적 존재, 관심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등은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 1심 결과긴 한데 만약에 3심까지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면은 네. 조금 의미가 있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굉장히 좀 중요한 판결이네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좀 좋은 판결이더라고요. 좀 이런 판례가 있으면은 기자들이 아무래도 뭐 공적인 영역 혹은 권력에 대한 이제 취재 뭐 그리고 그에 대한 보도 이런 거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뭐 그 전까지는 계속 뭐 고소 고발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좀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선거 기간에 되게 예민한 게 선거 기간에 의혹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그때 취재를 하면 100% 확신을 못 하더라도 의혹을 갖고 취재를 하고 반론을 들으면서 의혹부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런 거 보도까지 다 이렇게 문제를 삼게 되면 사실 그럼 최순실 게이트 같은 거는 탄생할 수도 없었던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재판부가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대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도 내용 중에 다른 대학교에서는 면접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 처리한다.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준 취재원이 있긴 한데 실제로 다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그리고 수업생이 무조건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핵심 사실을 빼놓고 나머지의 부분적인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전달을 한 게 일부 사실이 아닌 게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황 기자는 취재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직접 들은 거다. 그리고 기사를 쓴 거기 때문에 허위라고 알면서 썼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나경원 의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주제로 잡아서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주장하면 또 받아 쓰는 언론이 있으니까 여론전을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어쨌건
재판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보면은 네. 일부 사실이 아닌 게 있긴 한데 이것조차도 취재원이 말했던 거기 때문에 기자는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그런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허위 사실인 셈이 됐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위법으로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사실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도 부분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 나중에 보니까 꼭 사실이 아닌 경우도 종종 있긴 해요. 네. 근데 전체적인 틀의 맥락에서 이 보도가 갖는 공공성이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갖는 비리 문제가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 보도 자체를 좀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인정이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제가 이 판결을 보자마자 생각이 났던 게 작년에 제가 취재를 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한 보도가 나갔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보도에 제재를 내립니다. 또 경고 제재라는 좀 중징계를 내리고 심지어 이거를 인용했던 환경TV라는 매체도 주의라는 제재를 내려요. 네네. 그 정도로 이 보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사유를 물었어요. 제재하는 이유가 뭐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와 관련돼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취재했다. 네. 그러면서 제재 사유를 밝혔거든요. 반론을 받으려고 했지 않냐라고 물으니까 길거리에서 들이대는 식으로 자극적인 방식으로 반론을 접근했다. 이거는 반론을 들으려고 한 의지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아니 왜 갑자기 김도현이 또 선배는 그랬죠. 아, 네, 그랬습니다. 네. 길거리에서 들이댄 안 들이대면 그걸 어떻게 들어 반론을? 그렇죠. 네.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얘기를 안 하는데 당연히 찾아가야지. 담당자가 지금 안 계시던데 네.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마저 따지지는 못했는데 지금 말했던 두 가지가 다 재판부에서 엎어진 거죠. 선관위가 문제다라고 제재를 내린 이유가 둘 다 엎어진 건데 네. 첫 번째는 선관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을 뿐더러 네. 보도 이전에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려 했기 때문에 뭐 객관적이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을 했던 거고 그리고 재판부가 반론에 대한 얘기도 담아요. 피해자들에게 서면 질의를 하는 등 반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 라는 게 재판부 입장이고 선관위 입장은 길거리에서 들이대는 식으로 네. 자극적으로 접근해서 반론받는 거라 보기 힘들다. 완전히 상충이 되죠. 그렇죠.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 정확히 본 건데 서면 질의를 먼저 보내요. 나경원 의원이 답변을 안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그 엠부시라고 하죠. 네네. 이 들이대서 자극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맥락을 좀 많이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선관위가 이런 제재를 내리니까 이후에 선관위에서 그 선거 기간마다 선거법 위반 게시물을 삭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나경원 후보와 관련된 의혹 게시물이 삭제가 엄청 돼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마침 작년에 오픈넷이라는 시민단체랑 같이 전수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작년에 총선 때 중앙선관위가 삭제한 후보자 게시물 중에 전체가 1000몇 건이에요. 네. 그중에 191건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삭제 글인데 이게 전부 그 자녀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 다룬 글을 다 삭제를 해요. 네. 허위 사실이다. 확제를 하는 게 그렇게 있었죠. 성실한 조직이었나요, 거기가?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근데 보면 이런 좀 변명의 여지는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장애인 전형 반짝 생겼다 없어졌다. 의혹을 해명할 차례다. 나경원 의원 딸이 입학 후 장애인 전형 폐지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네, 이게 근데 완전 거짓도 아닌 게 장애인 전형이 나경원 후보의 딸이 입학한 이후에는 전형은 있는데 네. 합격자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폐지 독자 입장에서는 폐지됐구나 싶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지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웃긴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나경원이야라고 말했던 거 말고도 의혹은 더 있다. 라는 MLB 파크에 게시글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제가 작년에 선관위에 물었어요. 이거는 왜 삭제가 된 건가요? 네. 뭐가 허위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직원이 잘 모르겠네요. 라고 답을 해서 네. 네, 대체 이제 무슨 기준으로 선거 기간에 게시물을 삭제하는지도 의문이 들었던 대목인데 근데 어쨌건 이 두 가지 뉴스타파 보도를 제재하고 그 보도를 인용했던 독자들의 글을 삭제한 선관위가 네. 이 재판 결과가 나왔으니 좀 떳떳하게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이라도 재심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실제로 당시 제재가 내려지고 뉴스타파가 이의제기를 해요. 네. 근데 그게 기각당했어요. 바로. 네, 우리 제재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달라. 네. 제재 내린 위원들 명단 달라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줄 수가 없대요. 아, 그래요? 네, 의원실 통해서도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과 다른 제재가 지금 내려진 걸로 밝혀진 거기도 한 거고 네. 이걸로 인해서 그 언론의 신뢰, 그 언론사의 어떻게 평판 혹은 표현의 자유, 독자들의 게시글을 쓴 그런 자유까지 다 지금 보장이 안 됐던 건데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무책임하지 않나?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뭐 3심 결과가 나오면 진짜 빼박이 될 테니 네. 그전에라도 지금 잘못 심의를 했다는 거 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하나 쓰게 됐습니다. 네.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게 네. 나눠져 있어요. 인터넷 언론의 보도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담당을 해요. 네. 방송 같은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네, 신문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은 언론중재위에서 하는 거고 네.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네. 인터넷 신문은 둘 다 못하니까 선관위가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뉴스타파는 인터넷 신문으로 들어간 건가요? 그렇죠. 인터넷 신문으로 제재를 받게 된 거고요. 이것도 참 웃긴 게 신문은 오프라인에 올리고 온라인에도 올리잖아요. 네. 오프라인 기사는 선거기사심의가 하고 온라인 기사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제재를 해요. 네네. 한 2건인가 발견했는데 두 심의 결과가 다른 적이 있어요. 하나는 무혐의고 하나는 징계받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엉망진창이네. 네, 그래서 작년에 네. 그 중앙일보에서 논설위원 한 분이 4주 후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맞아요. 망할 거다 이런 글 썼잖아요. 네. 그게 제재를 받았는데 그거는 똑같이 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는 두 기관이 협의를 해서 네. 같은 안건이 나오면 같이 논의를 한대요. 그래서 뭐 예전 같은 불상사는 안 나오겠지만 네네. 꼭 이렇게까지 제재를 해야 되는 건지도 좀 네, 의문이 드는 거고 팩트TV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선거 기간 때 또 징계를 받았어요. 팩트TV가 뭐 징계받을 게 그래서 있나요? 물어봤어요. 뭐가 네. 문제냐? 아니 팩트TV는 문재인 후보 연설 영상만 수십 개를 올린다. 네. 공정성 위반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아니, TV도 뭐, 아니고 네. 인터넷 방송인데 지상파가 아니잖아요. 네.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니까 그래도 지나치게 한 후보를 밀어주면 안 된다. 그 도저히 지금 지나치게는 누구 기준이야? 그러니까 지나치기가 뭔가. 근데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많긴 한데 그거는 이 매체의 색깔인 거죠. 네. 인터넷 언론이 뭐 지상파처럼 기계적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근데도 제재를 하는 게 팩트TV에 전화를 해보니까 네. 처음이 아니래요. 선거 때마다 좀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아니면 팩트TV가 뭐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후원자들의 그런 성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매체인데. 그래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가 네.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네. 부정 입학 등의 표현은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은 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 엄마가 했죠. 나경원이야. 그리고 나경원의 딸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 안 해가지고 원래대로랐으면 그게 면접에서 탈락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가져오느냐고 면접 시간이 더 늘어났다. 뭐 그렇죠. 요 정도가 사실이면은 그 나머지 뭐 부정 입학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는 뭐 해석이나 뭐 이런 여지 네. 아닐까요? 네. 그 핵심적인 팩트는 사실 그거였어요. 이 면접관들이 나경원 의원인 걸 알고 있었나 없었나가 되게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그렇죠.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재판부의 두 번째 판단이 또 흥미로운 게 황 기자는 보도 이전의 취재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네. 피해자들에게 서면 질의를 하는 등 반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그 의혹이 있다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현장 취재를 했느냐 네. 그리고 반론을 들으려고 했느냐 이 두 가지 모두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었고 네. 현장 취재도 그에 대한 보도 이런 거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뭐 그 전까지는 계속 뭐 고소 고발이 계속 맞아요. 이루어지니까 네. 저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 수밖에 특히 없는 거죠. 선거 기간에 되게 예민한 게 네. 선거 기간에 의혹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때 취재를 하면 100% 확신을 못 하더라도 의혹을 갖고 취재를 하고 반론을 들으면서 의혹부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런 거 보도까지 다 이렇게 문제를 삼게 되면 사실 그럼 최순실 게이트 같은 거는 탄생할 수도 없었던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재판부가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대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도 내용 중에 다른 대학교에서는 면접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 처리한다. 네.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준 취재원이 있긴 한데 네네. 실제로 다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그리고 수업생이 무조건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핵심 사실을 빼놓고 나머지의 부분적인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전달을 한 게 일부 사실이 아닌 게 있는데,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황 기자는 취재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직접 들은 거다. 그리고 기사를 쓴 거기도 했었고 반론까지 들으려고 했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결론을 좀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때 나경원 의원 측이 반론을 했었나요, 뉴스타파에? 서면 질의를 보내요. 대답을 안 해요. 아, 대답 안 그래서 했어요. 유세 현장에 찾아가거든요. 네. 물어요. 막 이게 이거 부정 입학 아니냐. 그리고 이후에 이 교수가 어디로 임명됐는데 특혜 아니냐. 네.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아, 현장에서 그래요? MBC를 봤는데도 답변을 하지 않고 차를 답변할 타고 기회가 여러 거 차례 있었는데도 가버리죠. 불구하고 본인이 안 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인정이 된 거고, 그 다음으로 또 재판부가 봤던 게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 관계자들은 공인이다. 그리고 대입 관련한 부분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사안이다. 그러니까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은
사안을 보도하는 경우 언론 자유의 제한이 완화돼야 하고 네. 공적 존재, 관심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등은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 1심 결과긴 한데 만약에 3심까지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면은 네. 조금 의미가 있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그렇죠. 굉장히 좀 중요한 판결이네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좀 좋은 판결이더라고요. 좀 이런 판례가 있으면은 기자들이 아무래도 뭐 공적인 영역 혹은 권력에 대한 이제 취재 뭐 그리고 때문에 허위라고 알면서 썼다고 볼 수는 없다. 네. 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나경원 의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네네. 주제로 잡아서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주장하면 또 받아쓰는 언론이 있으니까 여론전을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어쨌건 재판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보면은 네. 일부 사실이 아닌 게 있긴 한데 이것조차도 취재원이 말했던 거기 때문에 기자는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그런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허위 사실인 셈이 됐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위법으로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사실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도 부분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 나중에 보니까 꼭 사실이 아닌 경우도 종종 있긴 해요. 네. 근데 전체적인 틀의 맥락에서 이 보도가 갖는 공공성이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갖는 비리 문제가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 보도 자체를 좀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인정이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제가 이 판결을 보자마자 생각이 났던 게 작년에 제가 취재를 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한 보도가 나갔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인터넷 선거보 네. 굉장히 유명한 보도로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난해 총선 때 네. 뉴스타파에서 나경원 후보의 딸이 대입을 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 네. 부정이 있었다라는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나경원 당시 후보가 이거는 허위사실이다라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 1심 결과가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1심 결과? 네. 그래서 1심 결과는 지난 8일에 선고가 됐는데 네. 이거를 보도했던 뉴스타파 황 기자는 무죄 네. 선고를 받았고요. 와, 엄청 늦게 나왔네요, 판결도. 그러네요.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건가 1심인데 싶기도 한데 아무튼 네. 뭐 지금 나왔습니다. 보도 내용에 대해서 진위를 가리지는 않았어요, 명확하게 재판부가. 근데 다만 언급을 한 것 중에 황 기자가 보도한 내용 중에 나경원 의원 딸이 면접에서 우리 엄마가 나경원이다 라고 말했던 건 사실로 인정이 됐고요. 네네. 또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하지 않아서 면접이 지연됐던 점 뭐 등등 이게 핵심적인 팩트는 다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재판부는 황 기자가 보도한 내용의 주요 부분은